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비전테크 도윤석입니다. 근본 세션은 파스의 배경과 필요성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국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대표 컨테이너 플랫폼인 아코디언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코디언 조달 총판사 비전테크 도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분 정도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사상과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품인 우리 아코디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저희 회사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테크는 16년 차 된 회사이고요. 보안과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한 20명 정도 직원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솔루션 판매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지금 설명드릴 파스 부분과 오픈소스 DBMS 제품들, 그리고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가 주된 비즈니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Y 컨테이너, 왜 컨테이너야만 하는가? 사실 파스를 이해하려면 일단 컨테이너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컨테이너 하면 보통 연상되는 것이 그 부산이나 인천 부두에 빼곡히 쌓여 있는 컨테이너를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파스에서 나오는 그 컨테이너를 만든 배경에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컨테이너를 생각하고 네이밍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개념에 대해서 IT 리소스 관리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제 말을 따라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서버 구성 방식으로 나눠볼 때, 예전에 이제 레가시 시대에서는 한 대의 서버에서 하나의 업무를 처리했다면, 클라우드 시대로 오면서 물리적 한 대 서버를 여러 개의 가상 머신으로 나눠 쓰는 구조로 변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레가시 시대에서는 한 대 서버에서 용량 증가를 위해서는 서버 내부에 CPU나 메모리 같이 내부 인적 자원, 내부 자원들을 증가시키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구사했었죠.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서버 대수를 증가하는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레가시 구조에서 라이센스 방식은 서버의 IP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할당되는 노드라키 방식 라이센스를 썼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 VM이 여러 대의 서버로 종횡무진하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노드라키 방식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특성상 고정 IP, 고정 서버를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버추얼 서버 한 대로 운영되다가 성능이 딸리면 언제든지 10대,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야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모든 라이센스 제공 방식을 오픈소스 라이센스, 즉 라이센스 키가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업무 특성이 픽스드 캐퍼시티, 즉 고정 용량 방식에서 다이내믹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알라스틱 캐퍼시티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꽉 짜여진 타이틀리 커플드 방식에서 유연하게 다루는 루즈리 커플드 방식으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이아스나 파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몇백 또는 몇천 대 서버를 운영할 때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서버의 구성을 한꺼번에 디플로이, 프로비저닝 할 수 없을까 하는 요청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단순 그 하드웨어 중심의 데이터 센터 개념에서 IaaS 개념으로 충분했습니다만은, 즉 그 IaaS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만 자동화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웹아스 DB 애플리케이션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요청이 생겼고, 그리고 VM을 수시로 지웠다, 생성했다 하는 환경에서는 단순 IaaS 개념으로는 한계성을 보였습니다.
그 시스템 소프트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파스 개념을 만들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자동화시키는 기술이 어나운스 되게 된 거죠. 이것이 파스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세 번째 항목으로 와서 파스 플랫폼 기반화에서 초기에는 VM이 대표적 그 자동화 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VM도 단점이랄까? 문제점이 있는데요. VM 생성 시에 수십 기가바이트의 OS를 설치하고 그 위에 원하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방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한계는 뒷장에서 차차 설명드리겠고, 아무튼 VM에 대치해서 컨테이너가 또 하나의 대안 자동화 툴로 자리 잡았는데, 컨테이너는 VM같이 수십 기가바이트의 OS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셋 그리고 자바 환경광만 가져와서 동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가 개발되어서 어나운스 되었을 때 거의 혁명적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죠. 조금 전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파스를 운영하기 위해 버추얼 머신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고, 지금 장표에서는 서로 간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환경 모두 각각의 업무 간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구동된다는 특징이 있죠. 생성되는 모든 VM에는 게스트 OS를 설치하는 반면에 컨테이너에서는 OS 대신에 업무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규모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셋만 존재합니다. VM은 게스트 OS에 종속적인 데 반해서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에 종속적입니다. 이같이 OS가 있는가 아니면 라이브러리 상태로만 존재하는가, VM과 컨테이너를 크게 이 차이점을 두고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종속성과 이식성 측면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를 따라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린 Y 컨테이너의 명분에 대해서 지금 장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OS 없이 단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만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용량이 VM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30-40GB를 차지하는 OS 대신에 컨테이너는 10에서 한 30메가 정도의 라이브러리 그 디스크 용량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기동력이 엄청 빠릅니다. VM과 비교해서 속도로 보면 트럭과 스포츠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통 컨테이너는 MSA 아키텍처라 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모듈별로 이제 조각 내서 운영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큰 덩어리의 애플리케이션들도 컨테이너로 랩핑할 수 있습니다. 현재 IT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컨테이너는 OS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OS에 전혀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단의 하이퍼바이저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를 요구하는가만 파악해서 그것만 심어 놓으면 빠르게 운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단에 그 호스트 OS가 리눅스면 뭐 레드햇이든 뭐 수세든 우분투든 얽매이지 않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 5번째, 배포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레가시와 클라우드 기반에서 아이아스와 파스, 그리고 또 파스 기반에서 VM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더 이해 갈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실 업무로 들어와서 컨테이너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개발부와 운영부가 나누어진 일반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개발부 대신에 SI 회사가 개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2년 기간 사업으로 발주해서 2년 뒤에 SI 회사가 개발이 완료되고 실 업무에 적용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면 연상되실 것입니다. 개발부 환경에서는 잘 운영되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부에서만 가면 먹통이 되던가 버그가 우르르 발생해서 항상 개발부서와 운영부서 간에는 마찰이 존재해 왔었죠. 그럼 왜 이렇게 개발부서에서 잘 돌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부서에만 오면 버그투성이가 될까요? 해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버그 발생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환경의 불일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OS 버전, OS 패치 버전, 하이퍼바이저 버전, 그리고 자바 버전,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은 2년 전에 그 사업을 발주할 시기의 버전과 2년 후에 그 완성되었을 때, 개발이 완성됐을 때 IT의 역사를 보면 어마무시한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간극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운영 환경까지 갈 때 환경값들을 변환하지 않고도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OS나 자바 JDK 환경을 간섭을 받지 않도록 OS 이미지 없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나온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초기 파스 시장에서는 버추얼 머신이 선점했지만 요즘에는 컨테이너가 대세를 이루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컨테이너 대명사로 도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도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현재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파스상의 수십 개의 파드를 스케줄링, 배포, 재배포, 스케일 아웃, 롤링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컨테이너는 일반 서버는 물론 밑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클러스터 등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VM 위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요, 필요에 따라서 아이아스 기반에서 일부 파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 VM 기반에서 컨테이너 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요즘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 파스를 여러 번 설명드린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 첫 반응이 고객분이 일반 레가시에서 VM으로 이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근데 무슨 또 컨테이너로 또 이동하라고 그러느냐 하시면서 이제 종종 짜증내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사용이 갈수록 늘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수긍 못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 VM이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고객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컨테이너로 가야 하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일관성.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OS가 없으면
OS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장에서 말씀드린 개발 부서와 운영 부서 간 환경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 OS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운영할 수 있고, 가벼우니까 빠르게 부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볍고 빠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스케일 아웃하게 됩니다. 개발과 운영 환경의 격차가 없으니까 개발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위 세 가지 이유로 마지막 제목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VM과 컨테이너의 비교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사항 3-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죠. VM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 차이는 OS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 했었죠. 컨테이너가 용량은 매우 작아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그 6번째 항목 보시면요, 항목의 그 개발 환경 구축은 VM은 수작업으로 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업무 환경까지 자동화 시켰을 때 길어봤자 수분 정도로 작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베어메탈 대비 VM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0%까지 성능 저하를 일어날 수 있지만, 컨테이너는 베어메탈 대비 OS가 없는 연유로 거의 그 100% 성능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개념과 사상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제품인 컨테이너 기반의 통합관리 솔루션인 아코디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은 제조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이중화 솔루션의 토탈리 1등 제품입니다. MCCS의 개발사이고, 2014년서부터 이 멘텍에서는 이 파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버전 2지만 그동안에 고객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산 중에서는 가장 고객사가 많이 확보된 제품입니다. 아코디언은 기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의 톰캣, 와일드플라이 같은 미드웨어 부분과 CI/CD, APM 같은 관리 툴 부분을 추가해서 3개 꼭지로 완성된 고성능 파스 플랫폼입니다. 아코디언은 롤링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배포 확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롤링 업그레이드는 나중 그 다음 장에서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공공시장에서 아코디언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아스에서 웨바스를 설치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 2-3시간 정도 소비해 왔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아코디언 설치로 그 2-3시간이 수분 내로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설치하고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다운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 자원이 아코디언 내에서 헬스 체크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 자동으로 고가용성이 확보되고, 새로운 버전 배포 시 다운타임 없이 롤링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자동화 부분 고도화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자동 배포, 자동 부하 분산이 자유롭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코디언은 파스 클라우드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산실에서 단순히 서버 한 2-3대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아코디언을 구매하시면 제품 내에 웨바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비싸게 웨바스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그 오픈소스 업무 환경에
사용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꺼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오픈소스는 특별히 제조사가 없었죠. 그 재단 뭐 이런 데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지원 주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내가 오픈소스를 들여오고 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코디언 상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엔진엑스, 아파치 톰캣, 와일드프라이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앱들을 기술 지원은 저희 비전테크와 제조사인 멘턱에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개런티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능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 기능 이런 것이 기본 내재되어 있고요. 깃과 SVN이 연동해서 빌드 배포를 자동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온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아키텍처입니다. 아코디온은 단일 서버에서도 설치되고 VM은 물론이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호스트 OS는 모든 종류의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아코디온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코디온은 크게 마스터와 워크노드로 구분되죠. 마스터와 워크노드는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2대씩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그 파드는 IaaS 환경에서 VM 역할, 즉 개별 노드 역할을 합니다. 우측 상단의 레지스트리는 앱 이미지 저장소입니다. 아코디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톰캣, 와일드프라이 같은 미드웨어를 원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설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코디온 악기와 같이 성능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복제,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하드웨어 리소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APM이 내장돼서 성능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수집을 통해서 장애 진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는 CI/CD를 통해서 쉽게 빌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롤링 업그레이드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장표는 아코디온의 자바 기반 GUI 화면입니다. 관리자 대시보드와 프로젝트 대시보드 두 개의 체제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CI/CD 등록된 앱 이미지는 위저드 방식으로 쉽게 설치, 배포, 관리가 용이하죠. 이전 장에서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파스를 아시는 고객들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이 직접 컨테이너 이미지화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한 2, 3년 전에 도커로 컨테이너 하는 것에서 어렵다고 그냥 VM으로 그냥 쓰시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코디언 버전 2는 이 2가 나온다면서부터 모든 종류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아코디언에서 직접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서 고객이 직접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코디언 내에서 컨테이너화하는 기능은 타 제품과 비교되는 강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설정도 아코디언 GUI 내에서 자동 할당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다운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솔루션들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치를 두고요, 임계 설정 값이 초과되었을 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는 기능, 그리고 트랜잭션이 줄어들었을 때 스케일 다운까지 자동으로 하는 기능은 아코디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APM 기능으로 로그 수집 기능을 GUI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의 과부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아코디언에서 과부하라고 아코디언 매니저가 인지하는 즉시 자동 스케일 아웃이 발동되고 반대로 스케일 다운도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코디오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강력히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특별히 보안 지식이 없더라도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를 위한 가시성 관리를 제공하죠. 점검 분야는 단일 클라우드 내의 권한 및 보안 로그, 감사 로그를 제공하고 민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토큰,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화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지정하고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지난 6월 아코디언 버전 2가 어나운스되면서 멀티테넌시 감사 로그 그리고 이미지 스캔과 서명 방식을 지원해서 더욱 보안에 유념하고 강화시켰습니다. 아코디언은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관련된 사이클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CI/CD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개발 소스를 기시나 SVN 그리고 자신의 내부 스토리지에 보통 저장 많이 하시죠. 저장한 소스의 빌드는 아코디언 내부 젠킨스와 메이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원클릭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빌드 배포 업무 롤을 개발부가 하느냐 운영부서에서 하느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알아서 한 번에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코디언은 롤링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롤링 업그레이드 기능은 개발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새로운 버전이 어나운스 됐을 때 업무 적용을 보통 우리는 여태까지 야간에 많이 하시죠. 새벽까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행했는데 만약 버그가 발생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아침 업무 시간 전까지 반드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신규 버전 적용 후에 롤백하는 경우가 약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전 버전으로 편하게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아코디언의 롤링 업그레이드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워낙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운영 서버가 있을 때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한 대를 적용하고 한 대가 완성되면 두 번째 서버로, 두 번째 서버가 완성되면 세 번째 서버로 이렇게 그 다음 노드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만약 뭐 세네 번째 서버에서 업그레이드 중에 버그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해당 업무만 쉽게 롤백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아코디언은 그룹별 일괄 적용하는 멀티 테넌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이미지는 각 서버 업무 간의 구성 요소의 배치 현황을 토폴로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은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리소스 사양입니다. 이전 장에서 아코디언은 마스터 노드와 워크 노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한 대 서버에 마스터와 워크 노드를 모두 설치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중화 구성으로 추천드립니다. 각각 업무에 대한 OS와 하드웨어 사양 앞에 보시면 OS는 레드햇, 센트, OS 7.4 이상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 16버전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4코어 4기가 메모리 그리고로 동일하고요. 디스크 용량만 마스터는 30기가, 워크노드는 10기가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케이스 스터디 성공 사례에 대한 시간인데요. 적용한 업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금융사 케이스입니다. 에지이지는 베어메탈 기반에서 블록체인과 AI를 운영하는 고객분이시죠. 문제점은 운영부서에서 추가되는 서비스에 맞춰서 반복적인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를 계속 여태까지 수작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GUI로 편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원하셨습니다. 아코디언을 도입한 후에 CI/CD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를 한 방에 해결했고요.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고객이 원하는 항목에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제공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S금융 2차 케이스입니다. 에지이지는 데브옵스 환경에서 빌드 배포 업무를 승인 체계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코디온의 CI/CD를 이용해서 금융권에 특화된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삽입해서 개발 업무를 향상시킨 케이스입니다. 비금융 케이스입니다. 개발자가 아코디온 같은 자동화 툴 없이 수작업으로 도커를 생성했기 때문에 개발 환경의 구축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커를 많이 쓰다가 작업이 다 끝내면 지워줘야 자원이 원복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개발자들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해당 파드가 가동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안 돼서 리소스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있었죠. 아코디온 도입 후에 도커 기반의 개발 구축 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중앙집중관리로 자원 할당 회수율은 6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S대학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장에 비금융사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학생들이 개발 환경을 구축했을 때 쓸 때는 잘 쓰다가 학기가 끝나거나 작업이 완료되면 관리자에게 회수 절차 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리소스가 부족했었죠. 많은 학생들에 비해서 한정된 컴퓨팅 리소스에 비해서 매 수업마다 개발 환경을 구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아코디온 도입 후에 아코디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개발 환경과 소프트 이미지를 제공받아서 배포하고 시간 절약을 많이 받고요. 멀티 테넌시 기능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 관리를 하게 되어서 자원 할당을 해주고 회수하는 데도 시간 절약과 간편성을 더해줬습니다. 지금 0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됐. 예.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종합 쇼핑몰에 지금 저희 제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아코디온은 조델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저희 비전테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제품은 코어 방식과 소켓 방식 두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원소켓에 400만 원, 그리고 CPU로는 3,300만 원으로 제공하고 1차 지원은 저희 비전테크에서, 2차 지원은 제조사 멘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바깥에 저희 그 데모 부스가 있으니까요. 끝나시고 데모 부스를 한번 보셔서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코디온 제품 설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